진짜 커. Spock, do something. 지금 9시 반이 좀 넘었거든요. 이제 집에 가려고요. 요즘은 이렇게 혼자 다니면서 영상 찍고 이런 것도 약간 익숙해지는 것 같고 자주 하니까 좀 더 많이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헤헤. 늦어서 지금 우반을 타고 볼까 아니면 걸어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지금 당장 우반이 오는 것 같아요. 적어도 지금은 걸어가야 되는데. 타고 가야 되는데. 헐. 다른 방향 우반이 바로 오는 거였네. 저녁에는 이게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녁에는 한 6시만 넘어가도 7시? 뭐 6시? 이 정도만 넘어가도 그 지하철이 오는 시간의 간격이라든지 아니면 기차가 오는 그 시간의 간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앞에 차를 하나 놓치면 굉장히 집에 늦게 귀가를 하게 돼요. 괜히 뛰었네. 아무튼 한 정거장밖에 안 되긴 하는데 좀 시간이 좀 늦어서 요즘에 빨리 다니려고 하거든요. 23분 뒤에 오니까 한 정거장이니까 차라리 걸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9시 반 정도 됐는데도 참 길에 사람이 없죠. 항상 좀 저는 걸어 다니는 편이에요. 걷는 걸 좋아하고 많이 걸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최대한 많이 걸으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콘서트가 일주일 뒤에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날씨가 또 저녁에 굉장히 춥기 때문에 이런 칼바람을 맞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지하철을 타고 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걸어가고 있어요. 진짜 약간 공포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 지금 이 나뭇가지예요. 이런 나무들이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있는데 이 나무들에 새까만 새들이요 정말 많이 앉아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까마귀인가 싶어서 전설의 고향 느낌이 막 나면서 무서운 거예요. 너무 밤 10시에도 제가 막 집에 가고 이럴 때가 있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까마귀는 아니고 그냥 귀여운 새였습니다. 무서우니까 그게 괜히 막 까마귀로 보이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나무에요 막 앉아있어요. 까만 새들이 엄청 많이 앉아있어요. 항상 집에 갈 때마다 얘가 저를 잘 가라고 인사해줍니다. 이 집이 되게 맛있는 집인 것 같아요. 항상 늦은 시간까지도 사람이 넘쳐나요. 그래서 제가 꼭 다음에 한번 가서 먹어보려고요. 제가 상당한 길치예요. 길치 중에도 뭐 여러 가지 해당 사항이 있겠는데 극심한 방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모르는 장소에 오거나 그러면 되게 당황을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막 몰라 하고 그런데 잘 찾아왔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네요. 이게 독일의 지하철입니다. 저 저녁을 안 먹어서 지금 굉장히 먹을까 말까 뭐라도 입에 물고 갈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좋아하는 빵이 있거든요. 3개 남았네. 빵이 먹고 싶었던 게 아니라 치즈랑 오이 피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샀어요. 기다리는 동안 한쪽 다 먹고 이제 기차 와서 타고 가요.
오늘은 집에 가면서 독일에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일, 독일에 살면서 경험하는 일, 익숙해지는 일, 뭐 이렇게 좀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서는 잉글리시라고 하지 않고 앵글리시라고 해요. 그리고 영어로는 독일어가 German language 혹은 뭐 절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도이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스펠링에 제일 첫 철자 D를 따고 앵글리시와 섞어요. 그래서 댕글리시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댕글리시가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아지죠. 독일에 살면서 독일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하거나 영어를 사용하는 기회가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의 어순도 독일어처럼 바뀌어버리고 가끔씩 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곤 하죠. 예를 들면 저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3를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 입에서 dry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독일어로는 이제 숫자 3이 드라이라는 발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하필 R 발음을 섞어서 얘기를 한 거죠. 아무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댕글리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독일도 날씨가 참 꾸꾸리무리한 나라인데 이런 날씨에 굉장히 익숙해지게 된다는 거. 흐린 날씨가 뭐 편안하게 느껴지고 한적하게 느껴지고 뭐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요. 햇빛이 막 일주일 동안 안 나도 아 그렇구나 그러려니 하게 되고. 여러분 들려요? 괴성을 막 질러요. 어느 집에서. 아무튼 그리고 이런 날씨 때문에 우울증 환자가 유럽에 굉장히 많은 편이고 독일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우울증 환자들에게도 익숙해진다는 거. 아무튼 우울증 환자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봐도 이제는 굉장히 그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단 감정 기복이 심한 애들이 참 많고요. 어제는 막 좋았다가 오늘은 또 장난 아니고 아무튼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를 모르겠을 때가 좀 있어요. 독일인들을 대할 때. 물론 굉장히 정신적으로 프레시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좀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깊은 얘기까지 듣다 보면은 그런 우울증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은 자해를 하기도 하고 약을 끊으면 약을 이제 내가 평생 이걸 어떻게 먹고 살아 내가 언제까지 이걸 먹고 살아야 돼 이러면서 스스로 그 약을 끊었다 치면은 그게 그냥 막 우울한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울증은 약을 안 먹으면 자해를 해요. 그리고 혹은 어떤 사람은 아예 옷을 홀딱 벗고 밖에 막 돌아다니고 달리고 그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꽤나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우울증 때문에 뭐 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한 사람을 자주 보게 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비도 굉장히 자주 오죠. 뭐 다른 나라도 이거는 일치를 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만큼 비 올 때 우산을 잘 쓰고 다니는 나라도 없죠. 뭐 산성비니까 또 우리나라는 더욱더 그러한 이유 때문에도 우산을 꼬박꼬박 잘 쓰고 다니긴 하는데 아무튼 외국에서는 우산도 잘 안 쓰게 되죠. 비 오면 웬만해서는 그냥 모자 뒤집어 쓰고 아니면 그냥 맞고 가고 그럴 때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니하오마 소리에도 굉장히 익숙해지죠. 이거는 외국에 나갈 때마다 자주 겪는 일이긴 한데 항상 뭐 장난치려고 니하오마 니하오마 이러고 지나가거나 굉장히 또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뭐 뒤에 서서 쫑쫑쫑쫑쫑쫑쫑 막 이래요. 이게 뭐냐면 중국 사람들 흉내내는 거예요. 당연히 지레 짐작을 하는 거죠. 중국 사람이겠거니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장난을 걸고 작업을 걸고 뭐 그러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너무 자주 들어서 뭐 대수롭지도 않아요. 그리고 빵빵 터져주는 일들에 또 익숙해지죠. 처음에는 막
뭐 벌금 고지서가 날라오면 이거 뭐지, 내가 왜 벌금을 낼 일도 안 만들었는데 벌금을 내야 되지, 뭐 이런 황당함에 되게 충격을 받는데, 이제는 아, 이런 시스템이 있구나, 아 근데 내가 몰랐네 이러면서 빨리빨리 인정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냥 바로바로 그런 일들에 수긍을 막 하게 되고, 인정할 건 인정하게 되고, 그런 일이 또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차근차근하게 생각하고 처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외국살이 자체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게 특히나 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외국살이니까. 제가 예전에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였는데, 노래로 하는 시험이죠. 노래로 하는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제 집에 연습을 해도 된다고 해서 그 집을 계약을 해서 들어간 거였어요. 근데 제가 목소리가 진짜 커요. 목소리가 진짜 크고, 제가 영상 촬영을 하고 이럴 때도 굉장히 볼륨을 조절을 해요. 사실은 제 목소리가 조금 더 하이톤에다가 굉장히, 아무튼 성량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절한다고 목소리가 많이 작아진 것도 있고 막 그런데, 아무튼 저는 좀 소리가 남들보다 굉장히 크고 남들 귀에 아무튼 잘 꽂히는 그런 목소리라서, 그 전에 이제 노래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그런 컴플레인이 들어가질 않았는데, 제가 들어가고 나서 그 빌라 전체가 너무 쩌렁쩌렁 울린다고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생긴 거예요. 그 빌라에 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갑자기 페어워튼을 당했죠. 더 이상 이제 하지 마라, 연습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제 폴리자이를 부르겠다 이러면서 경찰을 부른다고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황당무계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너무너무 아무튼 충격에 빠졌었는데, 왜냐면 굉장히 급한 시기에 그런 통보를 받게 됐으니까 나는 미리미리 그런 걸 다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도 뭐 그런 얘기를 해도 전혀 뭐 받아들여줄 생각을 하지 않고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관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튼 그런 일들이 한두 번씩 막 이렇게 생기다 보면은 처음에는 정말 충격을 많이 받는데, 이제는 그냥 그렇구나, 이번에도 뭐 어떤 일이 생겼구나, 이번엔 또 이런 일이 생겼네, 저런 일이 생겼네 이러면서 좀 그런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차분해지고 담담해지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를 볼 때 요즘에. 그리고 외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는 참 많이 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옷에 신경을 안 써요. 여기 이쪽 사람들은 옷 입는 거에 그렇게까지 신경을 많이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굉장히 옷 입는 거를 신경을 쓰지 않을 때가 많죠. 멋부린다기보다는 그냥 좀 편안하게 입는 거를 계속 많이 선호를 하게 돼서, 평상시에는 정말 편한 대로 입고 다니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서양 나라에 살다 보면은 몸집이 또 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같은 아시안들은 좀 체구도 작고 날씬한 편이다 보니까 살이 쪄도 자기가 살쪘다는 걸 잘 몰라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팔뚝이나 종아리 같은 데는 살이 쪄도 그렇게까지는 막 표가 많이 안 나요. 엄청 살이 찌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런 데만 보고 자기가 살쪘다라는 걸 인식을 못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허벅지나 옆구리나 뭐 팔뚝이나 이런 곳에 굉장히 살이 많이 붙어 있죠. 그래서 자기가 살이 쪄도 그렇게까지 살찐 줄 모른다는 거. 근데 알고 보면 살이 굉장히 많이 쪄 있는 건데, 그거를 자각을 하기까지가 좀 힘들 때가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실 청소에 굉장히 예민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여기는 이제 물에 칼크가 이제 섞여 있으니까 청소를 제대로 안 해주면은 그 칼크, 그 석회가 세면대나 막 변기나 이런 데에 그런 자국을 남겨요. 약간 하얗게. 나중에는 그게 또 막 색깔이 누래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엄청나게 깨끗하게 하게 되고 신경 쓰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것 같네요. 아무튼 제가 밤 공기를 마시면서 또 산책하는 기분으로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해봤어요. 집이 지금 코앞인데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뱅뱅 돌면서 계속 주저리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 츄스.